최초라는 타이틀을 달리고 강남행이 유력한 인물이 있습니다. 최초 타이틀 달고 강남행 유력. 정치데스크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쯤 딱 힌트 드리면 다 아세요. 아하, 이분 얘기하려고 하는구나, 이용환 앵커가. 다들 감들 잡으셨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인물 이야기입니다. 화면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불행히도 현재의 대북 정책과 통일 정책은 엉뚱한 방향으로만 흘러가고 있어 큰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만약 제가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 당선된다면 북한 내 엘리트들, 세계 각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저희 동료들인 북한의 외교관들, 특히 자유를 갈망하고 있는 북한의 선량한 주민들 모두 희망을 넘어 확신을 가질 것입니다. 제가 가장 큰 게 마음의 좌절감을 느꼈던 것은 북한에서 여기 내려왔던 청년들이, 두 명의 청년들이 그들이 범죄자이냐 아니냐 그것을 드러나게 앞서서 그들이 우세하는 매치되게 그들을 북한에 돌려보내는 이 사실을 보면서 저는 정말 큰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태전공사가 자유한국당에 영입이 됐고 지역구에 출마하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대한민국의 지역구가 한두 개입니까? 오케이. 자유한국당이 태전공사 당선 가능성 높은 지역에 공천 주겠다고 했잖아. 어딜까? 많은 분들 궁금하셨을 텐데 가닥이 좀 잡혔어요, 김 기자? 네, 유력하게 나오는 지역 얘기가 있습니다. 강남의 갑인데요. 강남 갑에서 3선을 한 의원이 있죠. 이종구 의원의 지역구입니다. 여기가 강남갑이라는 지역구는 이종구 의원이 3선을 내리한 지역인데 이종구 의원이 얼마 전에 강남갑 대신에 좀 험지로 가겠다 출마 선언을 한 바 있습니다. 태전공사가 여기에 전략 공천이 될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좀 유력하게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남갑의 전략 공천이 될 가능성. 마침 잘 된 거예요. 한국당 입장에서는. 강남갑이 자리가 비워졌잖아요. 거기 현역인 이종구 의원이 나는 험지로 가겠소이다. 지역구를 비웠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공천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건데. 근데 강남갑이라는 이 지역구가요. 시청자 여러분 이렇습니다. 역대 결과를 저희가 데이터를 보니까 자유한국당 계열이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다 배지를 단 거예요. 15대 때 신한국당의 서상목, 16대 한나라당 최병렬, 17대 한나라당 이종구, 18대 한나라당 이종구, 19대 새누리당 심윤조, 20대 새누리당 이종구, 4.15, 21대 강남갑의 배지의 주인공은 누구일까? 이건데 어디 태전공사 좀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굉장히 높다고 보죠. 굉장히 높습니까? 왜냐하면 김영호 공감위원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국 선거를 뛰어달라. 얘기는 지역구에 나가는데 지역구를 걱정 안 해도 되는 지역구여야만 그게 조건이 갖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김영호 위원장이 태영호 전 공사에게 전국 선거를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다. 그렇죠. 이제 태영호 전 공사를 통해서 이제 예컨대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는 것을 정부에 거쳐서 이제 이 선거 캠페인마다 이제 모시고 다니겠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쿠야.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북핵 전문가고 또 이제 탈북했기 때문에 뭐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비례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비례로 가야 된다. 그 이유는 어떤 특정한 부분에서의 전문성은 있지만 지역이라는 거는 그 북한 문제 또는 북핵 문제만 거기에 이해관계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이제 뭐 강남갑이 계속해서 이 자유한국당 계열의 어떤 후보들을 지원했다고 해도 그 안에는 뭐 교육이든 부동산이든 많은 그 산재된 그 현안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들을 그러면 태영호공사가 아느냐. 그리고 사실은 탈북한 지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한국에 대한 실정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을 오히려 지역보다는 비례로 가서 이 특정한 영역에서의 자기 전문성을 발휘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초 정말 대단한 도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현재 이미 조명철 아마 19대 의원 같은 경우에 비례였죠. 예, 비례로 왔었는데 탈북자. 지금까지 탈북자 제가 알기로는 뭐 몇만 명 정도 되는데 3만 명 넘어. 그런데 예. 어떻게 보면 지역구에 나가질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학연, 지연, 혈연 이게 없으면 현실적으로 선거운동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경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도전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남한에서의 어떤 그간의 짧은 기간, 2016년에 탈북하고 한 4년 정도 됐지만 나름대로 착근했다라는 의미뿐만 아니고 본인의 상징성, 지금 그 지역구에서 국민들이 뽑아서 대표를 해줬다고 한다고 하면은 남한에서의 상징성뿐만 아니고 그것이 묻히는 북한 자체에 대한 메시지가 강력하다는 그런 나름대로의 그 결의가 있어 보이는 것 같은데요. 물론 무모한 도전이 될지 성공적인 도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와 같은 새로운 도전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좀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자,
태전공사는 비례가 아닌 어쨌든 지금 이제 지역구 공천이 유력하고 강남갑의 전략 공천이 될 것 같다 이런 건데 지역구의 배지에 도전을 하게 되면 앉아만 있을 수가 없잖아요. 지역구 강남갑 가가지고 저 뽑아주세요. 저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 저 뽑아주세요. 한 표 호소하고 선거운동만 다니고 해야 되잖아요. 태전공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 기자 어떤 거에 지금 비상이 걸렸다? 경호에 비상이 걸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태전공사 주변에는 항상 뭐 경호원들이 대동하고 다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일부 시민단체에서는요. 아이쿠야. 태영호로 규탄한다 하면서 뭐 체포조 이런 것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나네요. 체포조 이런 이름의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태전공사가 탈북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면서 북한 내의 어떤 실상을 좀 알리고 문재인 정부의 어떤 대북 정책 이런 것들을 비판하다 보니까 이런 그 시민단체들 활동하고 있는데 이건 뭐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태전공사 이동할 때 보시면요 옆에 경호원들이 대동해서 항상 이 신변 보호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예. 지역구에서 활동하는 국회의원이 이렇게 항상 신변 보호를 받아야 되면 제대로 활동할 수 있겠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걱정이긴 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태전공사 저도 몇 번 이렇게 봤는데 주변에 경찰 분들이 몇 명 이렇게 같이 붙어요.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경호 때문에. 근데 이제 어쨌든 선거운동 기간에 지역을 누비고 해야 될 텐데 이제 경호에 비상이 걸렸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근데 이제 이런 겁니다.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이 두 사람이 과연 어떠한 판단을 내릴지가 초미의 관심이었어요. 누굽니까? 홍준표 전 대표랑 김태호 전 경남지사가 자꾸 고향 출마를 고집하니까 이 두 분이. 한국당에서는 공간위에서는 아유 좀 이렇게 수도권으로 와서 좀 싸워주세요. 아니 무슨 소리 난 고향에 출마할 거야. 이 계속 갈등을 빚어왔잖아요. 근데요 약간 정리가 된 것 같아요. 홍준표 전 대표는 경남 밀양, 의령, 함안, 창녕을 준비했었는데 경남 내긴 하지만 한 클릭 좀 이동을 할 것 같아요. 어디로? 경남 양산에 출마할 것 같습니다. 밀양, 의령, 함안, 창녕 포기하고. 김태호 전 경남지사는 경남,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출마를 고집해왔잖아요. 역시 마찬가지로 한 클릭 이동. 같은 경남이긴 하지만 어디에 출마한다? 창원, 성산 출마가 유력합니다. 참고로 지금 경남 양산에는 현역이 민주당 의원인데 민주당에서는 지금 김두관 전 경남지사가 출사표를 던졌고 지금 김태호 전 지사가 출마가 유력 검토되고 있는 창원, 성산은 현역이 정의당 여영국 의원이죠. 일단 이렇게 절반의 수학이라는 약간 교통정리 결과. 우리 윤주진 부대변인께서는 어때요? 지금 저렇게 대충 정리되고 있는 거 맞죠? 예. 뭐 제가 공간이 내부 사정을 잘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모양 자체는 좀 약간 좀 이렇게 좀 좋은 모양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좋은 들어요. 모양으로 왜냐하면은 어쨌든 공관위와 좀 약간 거물급 후보들이 서로 계속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면은 또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또 자유한국당 또 싸우는구나. 또 싸우는구나. 또 교통정리 안 되는구나. 라고 할 텐데 다행히 뭐 서울 수도권 험지 출마까지는 어렵더라도 그 안에서 어쨌든 상대의 거물들 혹은 또 신예와 한번 붙어보겠다라고 하면 공간위 입장에서는 상당히 조금 부담을 덜 수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더불어민주당도 지금 뭐 인재 영입 계속하고 있고요. 지금 공천 신청자들에 대한 면접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가 이제 63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총선 열기가 하루가 다르게 열띠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